자, 이번에는 그 양도소득세 한번 보세요. 6페이지입니다. 그 소득세법에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면은 소득세 이래 나오죠. 소득 나오면 이제 양도소득세. 소득세 안에 이게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그죠? 우리가 이제 하면 이거잖아, 그죠? 이제 소득세. 1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거, 요거, 요 6개를 묶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알겠죠? 6개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중과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잖아. 그죠? 예, 세금이 커지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없다. 두 번째,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간단하게 요거 보세요. 근로소득세.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보면은 연말정산 하잖아. 그죠? 연말정산 할 때 보면은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쪽, 그죠? 예, 그게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적 공제지만은 기본 공제는 우리가 인적 공제로 봅니다. 구분할 때는. 예. 다음, 소득세는 소득 원천선을 근거로 한다. 뭐죠, 그죠? 소득 원인, 발생 원인별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부가세 제도다.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하는 거죠? 자진해서 뭐 하죠? 그렇죠.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정부 부과라는 거는 보통 징수 이야기다. 그죠? 잘못됐죠. 예. 개인별 과세다. 맞죠? 그 다음 2번. 그 2번에 보면 임대소득 나왔죠. 그죠? 사업소득이다. 바로 요거죠. 네, 여기는 요거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위주로 나옵니다만은, 요게 또 한 문제짜리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 사업소득세. 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이 임대소득이죠.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임대소득, 요 부분이다. 그럼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딱 구분해야 될 거죠. 뭐냐? 바로 요 임대소득 부분인데, 여기에서 요 임대소득이 과세 안 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비과세 부분, 요거. 4가지.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거 첫째, 농지를 임대하고 얻은 소득, 이거 과세 안 하겠다. 여기 농지라는 거는 전답을 말하죠. 1주택 집 한 채 빌려주고 얻은 소득, 이것도 과세 안 한다. 세 번째,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있죠.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전세 보증금 이런 거.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요거 금년 말까지 과세 안 한다. 그런데 1주택이라도 요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국외주택도 과세한다. 그죠? 주택보증금은 과세 안 하지만은 3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으면은 이거 과세하겠다. 그죠? 이 부분이잖아. 여기서 이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9억 초과를 말하죠.
여기에 9억의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요 3주택에서 제외되는 거는 18평 이하. 18평 하면 60제곱미터죠. 그죠? 18평 이하. 18평은 조금 하잖아. 그죠? 이하로서 3억 이하. 요거는 제외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합산한다. 그렇죠?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은 이거는 지분이 큰 자의 집으로 보겠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은 이때는 각각 소유로 보겠다. 예, 각각 소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요게 우리가 양도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임대소득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업소득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면 건설업, 그죠? 판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주로 이건데, 여기서 나오면 주로 이거더라. 그죠?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해놔야죠. 10중파고 이거 나오니까. 거기 하나 나와 있는 게 2번이다. 그죠? 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광업권자. 네, 그 권리를 대여받는 그 분철료, 그 생산물을 받는 걸 분철료를 합니다. 사업소득이다.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이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가주택은 뭐 한다? 과세한다. 틀렸죠? 1주택은 비과세지만은 고가주택은 뭐 하죠? 과세. 고가주택 비과세한다 그냥 틀렸잖아. 그죠? 2번 틀렸다. 부동산 권리 임대 이것도 모두 과세한다. 그죠? 3주택을 소유한 자가 3억이 넘으면 과세한다. 토지 또는 가옥, 청면을 사용하고 받는 그죠? 대가도 임대소득이다. 자, 이거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를 임대한다.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 2억, 월세 100만원. 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 1억, 월세가 50만원이다. 갑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상가도 임대하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2억, 요거 100만원, 1억 50만 받았으면 요 중에서 우리가 과세되는 거와 비과세를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죠? 비과세가 뭐죠? 주택 보증금이잖아. 그죠? 요것만 비과세. 요것만 과세하는데 알았죠? 요거는 뭐하고? 과세. 요거는 과세한다. 월세니까. 알았죠? 과세. 요것도 과세. 주택 보증금 요것만 비과세다. 알겠죠? 주택에 대한 보증금만 비과세. 요거는 모두 과세입니다. 알았죠? 네. 요거 잘 이해를 하세요. 뭐라 그랬죠? 주택 보증금. 알았죠? 보증금. 여기 보증금에는 이런 보증금도 있고, 또 전세 보증금도 있죠. 그죠? 전세 보증금 이런 거는 제외다. 알았죠? 다음, 이번에 3번 보세요. 양도세가 과세는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양도가 나왔네. 양도. 우리 양도의 개념. 그죠? 양도. 자, 양도, 우리 이거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양도로 보는 거, 매, 수, 대, 부, 합,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수용, 양도, 대물 변제, 양도, 부담부 정려, 양도, 합의 해제, 양도,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 아니다. 그죠? 그 다음 X, 이거 나오는 거 보면 환치, 환이 나오면 재비치,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상속증여, 양도 아니죠, 그죠? 이거 다. 요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요런 환지나 채비지를 만약에, 그죠? 뭐, 정환제가 있었다, 그죠? 정감이 있었다. 요거는 정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요거는 양도세.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정감이 있었다. 정가된 부분은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양도세. 담보적으로 내가 넘겨줬다가 채무를 이행 못했다. 채무를 돈을 못 갚아서 소유가 넘어가 버렸다. 그거는 뭐가 되죠? 양도. 그죠? 양도. 요거 알았죠? 요 부분. 요거 이제 기본 우리가 뭐 공부 쭉 해왔던 거잖아. 그죠?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3번. 여기에 대한 문제다. 그죠? 이제 양도에 대한 거다. 틀린 거 찾아. 1번. 재산 분할 청구의 소에 의한 위헌 이자료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다. 그죠? 야, 재산 분할 청구.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죠? 부부 간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보세요. 부부 간에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요 주택 1억짜리를 넘겨줬습니다. 그죠? 응? 위자료조로. 여기 뭐죠? 대물변제잖아. 맞죠? 대물변제 맞죠? 그죠?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이걸 안 준다. 그죠? 안 줘서 이 부인이 재판, 알겠죠? 재판을 했다. 재판소 가서, 그죠? 법원에 가서 법원에다 청구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그죠? 분할. 요 내목도 이 말이죠. 그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요 남편 재산 중에서 1억을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넘겨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몫을 자기 가져간 거잖아. 그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공유물 분할이잖아. 그래서 그죠? 부부 간에 공동 소유물을 나눈 겁니다. 요거는 양도가 아니죠? 아닙니다. 알았죠? 같이 가지고 있던 걸 나눈 거거든요. 부부 간에. 공동 소유물은 배우자 몫을 띄준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1번은 양도가 아니다. 1번 틀렸잖아. 앞에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그 말입니다. 그죠? 재산 분할 청구 하나 있잖아. 재산 분할 청구. 요거. 그죠? 요거. 소송했죠. 요거. 알겠죠? 재산 분할, 요 말이 없었으면은 양도 맞죠? 요거 있어요. 요거는 양도 아니다. 그죠? 1번 틀렸네. 2번. 채비지를 팔았다.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지. 그죠? 환지라는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양도 아니죠. 배우자 간의 부담부정, 배우자 간입니다. 부부 간에는 양도는 뭐로 본다? 정려. 그죠? 양도담보가 나왔네. 그죠? 5번에 보니까 양도담보는 양도 아니다. 그런데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뭐로 본다? 양도. 그죠? 맞죠? 그죠? 양도. 4번 문제는 보니까, 겸용주택 문제네. 그죠?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있는데, 주택이 150, 상가도 150이다. 부속 토지는 1800,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했고 도시지역 안에 소유하고 있다. 요 경우에 요 건물을 우리가 양도한 경우에 건물과 토지 중에서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구분하면 얼마고 이래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자, 같다. 똑같네. 그죠? 면적이 같다. 같으면 어떻게 보죠? 먼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주택만 봅니까? 전부 주택입니까? 전부 주택입니까? 이걸 따로따로 볼까요? 전부 주택입니까? 거기 딱 나와야 되지. 그죠? 그거 안 되면 답 틀려버립니다.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 그렇죠? 같을 때는 뭐죠? 그러니 반반에 하면 주택만 주택이냐 따로따로 보느냐 전부 주택이냐 이 말이지. 응? 야, 이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이런 걸 알죠? 여러분들 양도세는 잘 보세요. 여기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입니다. 커야 됩니다. 그 같으면은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알았죠? 알겠죠? 클 경우 그냥 따로따로 본다. 그럼 요거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알았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게 자꾸 헷갈리잖아. 그죠? 왜? 보세요. 양도세하고 요게 헷갈리죠. 그죠? 재산세도 나오잖아. 재산세에서는 뭐냐? 1구, 항구가, 그죠?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재산세에서는 같으면은 전부 주택입니다. 알겠죠? 그 재산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면은 전부 주택이다. 50% 이상 나왔으니까 같아도 같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이잖아. 그죠?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하고는 다르다. 구분한다면은 결국 말로 표현한다면은 양도세는 50% 초과. 그렇죠? 요거는 50 초과입니다. 그게 클 경우 또는 뭐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요게 다르다. 그죠? 초과 요거는 이상이고. 알았죠? 그 양도세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죠? 구분해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다. 그죠? 그럼 비과세 150, 과세 150이다. 그럼 반반이니까 주택은 900, 상가도 900이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5배.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잖아. 그죠? 요 900 중에서 5배니까 얼마? 여기에 5배 얼마? 750만 비과세. 그죠? 5배까지니까 한도가, 요게 5배니까 750. 여기 이제 150은 과세 되겠죠? 150과 900을 더하면 얼마죠? 1050 되겠네요. 그죠? 과세. 알았죠? 요게 5배니까 750이잖아. 그죠? 750만 비과세. 요 150은 과세 되죠? 150과 요 900 더하니까 1050. 묻는 거는 요거 묻고 있으니까 답이다. 그죠? 150과 1050. 답은 3번 답이고. 알았죠? 다음 5번은 양도세 그 과세 표준 계산해 보네. 그죠? 과표. 자, 우리 과표라면은 보세요. 요거죠. 양도가액에다가 빼기 필요경비. 그 필요경비 하면은 이거죠. 취득가액, 또 뭐 있죠? 자본적 지출, 또 뭐죠? 양도비. 요걸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가 물론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 소득이 된다. 그죠?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표가 되죠. 자, 거기서 문제 볼게요. 실거래가가 나와요. 실거래가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7억이다. 7억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4억, 자본지출 8천, 양도비 2천,
얼마죠? 그러면 되잖아. 7억, 4억, 8천, 2천, 빼면 얼마? 2억. 2억에서 요거 빼줘요. 지금 요거 묻습니다. 문제가, 그죠? 문제가 과세 표준 묻고 있네. 그럼 양도 차익은 2억이지만은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빼야 된다, 그죠? 그럼 기본공제는 250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가 되죠? 몇 년이지? 보유기가 몇 년? 10년. 1년에 몇 프로? 3%. 몇 프로? 30%. 1년에 3%니까 2억에 30% 얼마? 6천. 끝. 그죠? 여기에 30%. 2억에 30%니까 6천. 빼고 나면은 1억 3,750만 원. 그죠? 4번이겠네요. 그죠? 양도 차익 물어마 2억. 알았죠? 과세표 뭐 요거다. 그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자, 양도 차익 2억이 나왔죠? 됐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기준시가로 한번 해볼까요? 기준시가로. 자, 요거 얼마죠? 5억이다. 그죠? 요거 5억.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죠? 기준시가 얼마? 3억이죠. 자, 기준시가일 때는 요거 안 해주죠? 그죠? 요거 안 해주고 몇 프로? 요게 3%. 부동산이니까 3%. 3, 3은 9, 얼마? 900만원. 알았죠? 요렇게. 900만원. 그 부동산은 3%, 지상권, 전세권, 덕이대 임차권은 7%, 나머지 1% 요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죠? 3억 900만 빼고 나면 답 나오잖아. 1억 9,100만원. 그죠? 양도 차익.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똑같습니다. 개봉공제 빼고 나면은 요거 나온다. 그죠? 나머지 계산은 생략. 알았죠? 3%. 알았죠? 3% 뺀다. 여기에 3%. 알았죠? 요 금액에 3%. 다음 6번. 실거래가 방식에 의한 양도 차익에 취득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문제, 6번 문제, 그죠? 취득가액. 여기 필요인비잖아, 그죠? 이게 필요인비. 뭐, 취득가액 문제 나왔다, 그죠? 얘 나오면은, 여기에는 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나오면은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제외되는 거, 이거 구분하면 되죠. 딱 하나. 나머지는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이거 하나 보세요. 다른 소득. 우리가 이런 양도소득 아닌 소득들이 많죠. 그죠? 많은데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거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사업소득이 나오죠. 주로 나오는 것이 다른 소득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 제외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죠? 이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는 거는 공제해줬다 이 말이잖아. 한번 공제해주는 것 갖다가 또 해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제외한다.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뭐 한다? 제외한다. 알았죠? 요거. 다른 거는 이제 보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보유시의 비용, 뭐, 양도비라든가, 그죠? 자본적 지출이 말이 나오면은 공부해 왔던 거니까 다 기억날 겁니다. 그럼 요거만 하나 탁 체크하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당초 약정에 의한 지극기일이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다. 그 연체 이자는 제외하죠. 2번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지르가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정상 금액이 아닌 거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매입시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요 줄곧 이자 쉽게 생각하세요. 이자 현재가치 할인 차금 나왔다. 이자다. 이자 요 이자 중에서 보유기간 동안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 그랬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걸 뭐한다? 제외. 근데 포함한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제외. 알았죠? 예,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내려갑니다. 4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필요경비로 산입됐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뭐한다? 제외. 소송 비용 포함. 그죠? 소송 비용은 포함한다. 자, 7번에 보면 세율 나왔다. 만약에 7번처럼 세율 문제 나왔다. 그죠? 그 세율 기본세를 보세요. 부동산과 권리는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6에서 42다. 그죠?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40%.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 등기 안 하고 팔면 70%. 그죠? 그런데 주택이 있죠. 입주권.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6에서 42.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40. 알았죠? 여기다. 그죠? 그 다음 요거. 이거는 보유에는 관계없다. 6에서 42. 이거는 거의 시행에 안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으로서 1년 이상은 20%, 1년 미만은 30%, 요거는 요거는 5%입니다. 5%. 알겠죠? 5%. 이거는 하고. 여기서 보세요. 금년에 개인된 게 있잖아. 그죠? 요거. 조정지역 2주택. 그죠? 10% 플러스 하죠. 3주택은 20% 플러스다.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 있죠.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전에부터 옛날부터 10%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할증까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세율 나오면, 문제 나오면은. 세율 나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 그 답을 찾지.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그죠? 저기 공주의 집을 또 2채 가지고 있다. 그죠? 3주택이죠.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2주택 있어야 되지. 알겠죠? 이거는 3주택이야. 이건 안 친다 이거면 여기는. 알았죠? 저는 이제 안에 2주택 소유자가 그 하나를 팔 때는 10% 할증 받는다. 알겠죠? 요거 기본. 알겠죠? 요거. 그럼 문제 볼까요? 7번 보세요. 그럼 우리 세율 문제 나왔다. 요걸 보면서 답 찾아볼까요? 1번. 1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1년 이상 여기 있네. 40%. 틀렸네. 2번. 8개월 보유했다. 1년 미만이잖아.
50%. 3번은 1년 이상 기타 자산은 무조건 얼마? 6에서 42. 예? 비상용 토지는 토지, 땅, 일단 부동산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50%. 예? 예? 예, 여기에 1년 미만은 50%. 여기에서 10% 플러스입니다. 초과 노인세율을 할 때, 여기 들어갈 때는 10% 플러스인데, 요럴 때는 그냥 1년 미만 되면 50% 들어갑니다. 50%. 여기. 예. 조정지역은 10% 가산돼야지. 조정지역일기에는. 근데 여기 비상용 토지가 10% 가산되잖아. 그죠? 요 10% 가산되는 거는 여기 초과 누진세율 여기에다 10% 가산되고. 알았죠? 다음에는 1세대 3주택 소유 중에서 2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 1년 이상이잖아. 그죠? 1년 이상 얼마? 6에서 42.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죠? 2주택 소유자죠. 1년 이상 소유했다. 6에서 4. 맞네. 정답 5번. 그죠? 그렇죠? 5번이다. 됐고. 다음에는 8번. 그 8번에서는 2018년도에 변기된 토지를 양도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 맞는 거 찾아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기업.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다. 그죠? 필요경비인데고, 필요경비는 기준 시가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몇 프로? 30%. 32죠. 기본공제 얼마? 250.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 42% 최대다. 그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9번. 9번은 뭐죠? 예정신고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양도세의 부가징수 부분 나온다. 그죠? 부가징수 나오면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나왔다. 이거 나오거든. 요거는 2달 내에 하는 거, 요거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 문제 나오면은 딱 하나,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겠죠? 요거. 알았죠? 허가구역이다. 요거, 대금을 청산했다. 보세요. 대금은 청산했는데 허가를 나중받았다. 그걸 언제로 기준한다? 허가일. 요거 하나. 알았죠? 예. 거의 문제 나오면 요거. 다른 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정하게 딱 세워. 알았죠? 그럼 봅시다. 1번. 예정신고란. 재전신고 내보도록 하는 거다. 뭐죠? 그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은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답니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 언제로부터? 허가일로부터. 그죠? 잘못됐죠? 네, 청산이 잘못됐다. 그죠? 2번. 알았죠? 2번. 양도일은 월모두 2개월 내 1,000만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양도 차이가 없거나 양도차익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게 뭐냐? 국외자산. 요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딱 한번 정리할까요? 보세요. 국외자산 하면은 첫째,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다. 그죠? 5년 이상. 두 번째, 국외자산의 특징이 뭐냐?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그죠? 그래, 70% 가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미등기는 70%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알았죠? 없다. 자, 요게 핵심이죠. 국외자산은 왜냐하면은 외국 나라들은
등기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 미등 구분 안 하겠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뭐냐? 그러면 이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유기간을 이걸 확인할 수 없다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죠?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없더라.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그 정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더라. 그렇지만은 250만 해줘야죠. 그리고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세율도 6에서 4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요거는 연속적으로 딱 보면 되죠. 연속해서. 그죠?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외국에 있으니까 환율을 환산할 때 요걸 기준 환율 또는 무슨 환율? 재정 환율로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그리고 분납과 물납 제도가 있지만은 분납은 인정하지만은 물납은 인정 안 한다. 그죠? 실거래가로 과세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요게 국외자산 한 문제짜리. 요런 거. 그죠?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죠. 사업소득 요것도 한 문제. 그죠? 요런 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따로 이거는 그죠? 별도로 한 문제짜리니까 국외자산하고 사업소득세. 알겠죠? 그러면 10번 답도 알 수 있겠죠? 그죠? 1번 국외자산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미등기 70% 없잖아. 틀렸죠? 바로 1번 틀렸다. 2번 5년 이상 거주한 자 1년간 보유한 건물은 1년 미만이든 2년 미만이든 뭐 관계없다. 그죠? 무조건 6에서 42%. 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배제. 기본 공제는 해준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여러분들 뭐 가장 공부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되는 거. 부분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